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실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기 작성이고요. 우리는 수기 작성을 매출자료, 매입자료, 기타 자료,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출 자료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립니다. 몸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며칠 정말 고생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목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불편하다 왜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부상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신고서 수기 작성 매출자료 지금부터 고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K랩에서 줘야 되는 화면 구성이고요. 저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면 최소한 이 신고서의 전체적인 흐름,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고서는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에서 유형별로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작성되기는 하지만 그 입력되는 유형들이 신고서에 어떻게 어느 금액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을 조금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자격시험에도 신고서 수기 작성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 실습 예제 문제입니다. 매출 자료가 10건이 나와 있고요. 우리 회사의 2기 확정 기간의 매출 관련 자료이다. 그러면 이 확정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라라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띄우셔야 합니다. 자, K랩 프로그램이고요. 3일 전제회사에서 상단 부가가치 탭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겠습니다. 과세 기간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데 예제 문제가 2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 자료가 되건 매입 자료가 되건 전표 입력을 하면 작성되는 서식 신고서이지만 우리는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 유형에 따라서 매출세액이 어디에 반영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는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 예외 거래인데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이 재화를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다른 과세재화 생산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했다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당해 사업장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쓰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들에게 어떤 홍보 등의 목적이겠죠. 이 무료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견본품 제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견본을 제공하면 상품이나 제품이 감소하면서 견본비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그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 선전 혹은 상품의 진열 등 뭐가 목적이 아닐 때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불량품의 교환이나
광고 선전 등의 내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선비 등에 대체한다. 공장에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원재료나 상품, 제품 등을 사용, 소비한다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견본 제공이나 수선비에 대한 소비는 자격시험에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하고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유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유상 대가를 받고 재화를 제공하게 되면 시가의 10%로 과세가 되지만 무상 제공 대부분이 기부금이 많죠. 기부금 형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나 명절, 기념일을 구분해서 각각 1인당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 이 부분이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더라고요. 1인당 1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만약에 10만원 초과되는 물건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1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그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예컨대 15만원짜리 물건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10만원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세가 5만원이 초과된 5만원만 부가세가 과세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하나 더 체크하고 갈 건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장의 구성에 보면 하치장이 존재하고 직매장이 존재합니다. 하치장과 직매장의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부가세법에서 하치장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창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요. 직매장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요건이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직매장으로 보내거나 하치장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과세가 되고요. 하치장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이 아니다의 차이인데 저희 예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될 때는 어떤 형태로건 부가세는 시가의 10%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 문제 확인해 볼까요? 10가지의 매출 자료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자료가 첫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과세가 된다면 증빙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신고서에 반영이 될 것이고 과세가 되지 않으면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겠죠. 또한 반영이 된다라면 증빙에 따라서 신고서에 어느 란에 들어가는지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실습 자료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제품 매출, 제품 받았고요. 4천만원 부가세 별도. 이 4천만원은 공급 가액이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별도.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다 하더라도 공급 가액으로 팔 수도 있고요. 공급 대가로 팔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냐 아니냐라는 건 판단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1번은 과세되는 거고요. 과세되네요. 증빙은 무엇이다? 세금 계산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 자료를 우리가 매입 매출에 입력한다면 과세 매출로 입력하겠죠. 과세되는 것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1번 자료는 1번 란에 신고서에 1번 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공급가액은 4천만원에 부가가치세 400만원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매출세 과세란에 과세되는 것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1번행에 4천만원 부가세 400으로 들어가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제품 매출 3,300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우리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시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한 3,300만원 과세되는 거죠. 과세는 되고요. 증빙이 신용카드입니다. 과세 신용카드니까 3번행으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란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2번 자료는 신고서에 몇 번행에 3번 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금액만 조금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고서 신용카드니까 3번행에 갈 거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이니까 3,000만원에 부가세 300만원으로 들어가겠죠. 자, 다음 갑니다. 3번 영수증. 영수증. 요거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는 적격 증빙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영수증은 증빙이 아닙니다. 적격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들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영수증 발행을 했대요. 어떻게? 일반 과세사업자들이 영수증 발행을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발행하더라도 부가세는 과세가 됩니다. 저희가 향후에 매입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입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매출할 때 발행한 영수증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만 매입할 때 받은 영수증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매입은 매입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가 원칙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지만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는 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세가 된다. 더 중요한 건 부가세 포함이 220이니까 과세는 되는데 증빙이 뭐냐? 영수증이죠.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의 기타란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영수증 발행 자료를 우리가 매입 매출 입력한다면 건별로 무증빙으로 입력을 하겠죠. 자, 영수증 발행 매출은 신고서의 4번 란에 과세 기타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가겠습니다.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이니까 4번 란에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 제품의 하치장 반출을 가죠. 자, 제품을 하치장으로 반출했대요. 자, 하치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4번에 있는 이 하치장하고요. 7번에 가면 직매장이라고 있습니다. 하치장과 직매장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볼 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창고의 개념입니다. 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매장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요건이 성립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하치장으로 보내는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않고요. 직매장에 보내는 건 과세가 되는데 직매장은 바로 뒤에 살펴보시고 4번 제품의 하치장 반출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패스. 네. 5번 갈까요? 우리 회사 판매용 제품을 거래 제모로 제공했다. 선물로 지급했답니다. 이거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사업상 증여, 거래처 선물 주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접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세법상 접대비보다는 용어를 변경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게 되면 간주 공급으로 처리되어서 과세가 되는데요. 이 경우 부가세는 원가 금액 250짜리지만 원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시가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300만원을 기준해서 부가세는 30만원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간주 공급은 과세가 되지만 증빙이 없기 때문에 과세 기타란 4번 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금액은 300만원에 3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 신고서 4번 란에 기존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에 300에 30을 플러스 시킵니다. 200만원에 30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으로 갈 거고요. 부가세는 50만원. 네, 입력했습니다. 6번 갑니다. 거래처의 매출 홍보를 위해서
견본품 제공한다. 견본품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7번 넘어가죠. 나왔습니다. 직매장. 자, 직매장 반출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뭘 고민하셔야 되냐. 직매장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맞다. 자, 그건 바닥에 깔고요. 자, 판매 목적에 의한 직매장 반출. 직매장에 보낸다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나 홍보, 수리 목적일 땐 과세가 안 됩니다. 첫째는 판매 목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라는 건 복수계 사업장이 있을 때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겠다라는 거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라면 우리가 세무서에 나는 총괄해서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했다면 사업장 간의 재화의 이동을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에 한 제품을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과세된다라는 거고요. 이 직매장 반출도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직매장 반출은 시가가 아니고요. 원가. 자, 모든 부가세는 전부 다 시가의 10%로 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직매장 반출은 예외적으로 시가가 아니고 원가로 과세가 되고요. 원가의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자, 직매장 반출은 판매 목적이 아닐 때,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닐 때 과세가 되는데 시가가 아니고 원가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은 1번행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금액이 얼마냐 내용 확인해 주신다면 시가는 400이지만 원가는 300만 원이죠. 따라서 원가의 금액이 플러스가 되져서 4천만 원의 금액에서 4,300으로 부가세는 430으로 바뀝니다. 다음 8번과 9번을 이제 묶어서 같이 갈까요? 영세율 관련입니다. 8번은 죄송합니다. 직매장 반출은요. 최근엔 자격시험에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직매장 반출이라는 말과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드디어 영세율 갑시다. 영세율은요. 제 신고서에 5번행과 6번행으로 나뉘어집니다. 5번행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고요. 6번행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문제 8번 보시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와 같은 역할이죠. 제품 수출을 1,000만 원 합니다. 내국신용장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요. 제품의 직수출 500만 원. 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죠. 8번에 내국신용장의 매출은 영세율이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얘는 신고서에 5번행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직수출은 영세율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6번행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같이 입력하죠. 자, 먼저 내국신용자연 수출 세금계산에 있는 5번행에 1,0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직수출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6번 란에 5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자, 같이 되셨고 마지막 10번 자료에 있습니다. 매출차가 파산돼서 매출 채권이 대손된다. 대손은 회수불능 못 받게 되는 경우죠. 사실 여러분들 이 대손은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출 채권이 거래처에서 회수 불능되면 대손 처리를 하고 대손 처리 된다라면 대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금액에 대한 110분의 10 부가세 금액을 공제를 받는데 지금 660만 원이니까 부가세에 대한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고서에 8번행에 보면 대손세 가감란이 있습니다. 가감이 왜 가감이냐? 대손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회수할 수도 있죠. 만약에 대손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은 차감이 될 거고요. 회수라면 부가세를 개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얼마를요? 660에
부가세 해당하는 60만 원을 공제받겠죠. 자, 신고서 가보죠. 신고서에 8번 안에 보시면 대손세 가감이 있고요. 여기에 60만 원을 공제받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료에서부터 10번 자료까지 매출 자료 10건 입력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9,300만원, 부가세가 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번행부터 9번행까지 다 살펴보셨는데 하나하나 한 건 7번행 안 했었죠.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란이 있는데 얘는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신고할 때 누락 빼먹은 걸 확정신고할 때 추가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란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가산세 파트와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살펴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7번 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각 행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 제 교재에 이 문제 말고도 추가된 예제 문제가 있으니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서 연습 한번 해 주시면 신고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풀어본 실습 예제에 대한 풀이 그리고 내용까지는 답 내용까지는 한 번 더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습하심에 있어서 부족한 거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수기 작성 첫 번째 파트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